안녕하세요, 교짜입니다. 오늘 알아볼 친구는 DJI 미니 4 프로입니다. 저는 DJI로부터 플라이모어 콤보 플러스를 지원받았고요. 박스를 열면 가방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작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겠냐 싶겠지만 플라이모어 콤보 플러스 모든 구성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DJI RC2 조종기 들어있고요. RC1과 다르게 상단에 안테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3개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독이 있는데 이거는 미니 3 프로에 있던 거랑 똑같습니다. C타입으로 충전을 하고요. 보조 배터리처럼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 4 프로 본체입니다. 이렇게 날개 커버가 새로 생겼고요. 팔을 전부 다 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개구리 같죠? 이 개구리 눈 같은 게 장애물 감지 센서인데 위쪽에 4개가 사선으로 바라보면서 앞뒤뿐만 아니라 측면까지 커버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짐벌도 전작처럼 직각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세로 촬영을 더 할 수 있고요. 앞다리에 랜딩을 도와줄 다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미니 3 프로에서 뺐던 건데 다시 추가를 했네요. 나머지는 여분 프롭이나 케이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니 시리즈 최초로 전방위 감지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매빅 3 같은 고급 기종에 들어가던 기능이죠. 근데 사실 이 기능은 중고급 사용자보다 초보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기능입니다. 왜냐? 고수들은 드론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론에 갓 입문하셨거나 저 같은 만년 초보들은 드론을 떨굽니다. 그래서 전방위 장애물 감지 센서는 초보자들한테 더 필요한 기능이죠. 미니 3 프로에도 장애물 센서가 있지만 측면은 없었습니다. 근데 드론은 측면 센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사체를 보면서 옆으로 날 때 옆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미니 4 프로에는 하향 센서와 위쪽에 4개의 센서가 전후방 측면까지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맹신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디까지나 보조 기능입니다. 최고 속도로 날아가는데 장애물 다 피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항상 장애물을 확인하면서 조심하면서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방위 장애물 감지 센서 덕분에 360도 액티브 트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피사체를 추적해주는 거를 액티브 트랙이라고 하는데 미니 3 프로 액티브 트랙과 비교를 통해서 액티브 트랙 360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추적할 피사체를 드래그하고 액티브 트랙 누르고 고 누르면 끝입니다. 액티브 트랙이 시작됐는데 메뉴가 살짝 다르죠. 미니 3 프로는 추적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미니 4 프로는 좌측 하단에 동그란 뭔가 추가됐죠. 드론끼리 박을 듯 하면서도 피합니다. 미니 4 프로는 좌측 하단 드래그를 통해서 액티브 트랙을 유지하면서 드론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 장애물 쪽을 지나더라도 잘 피하죠. 좀 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주문해봤는데 주변에 장애물이 많으니까 알아서 잘 안된다고 미리 말을 해줍니다. 사용 방법이 정말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이렇게 드론 2대를 띄워놓고도 드래그만 살짝 해주면 이런 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진짜 좋겠죠. 저를 쳐다보면서 돌다가도 측면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을 피할 수가 있고요. 한 40분 정도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두 기기 다 장애물들을 잘 피해 다녔습니다. 다만 미니 3 프로는 추적 중에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다가 뭐고? 왜 떨어지노? 미니 4 프로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미니 3 프로를 덮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트랙은 피사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차를 선택해서 360도 액티브 트랙을 작동시키면 자동차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모양 아이콘이 떠있죠. 속도가 너무 빠른 것만 아니라면 자동차를 잘 따라오고요. 드래그 한 번으로 드론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니 3 프로로는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 트래킹을 시키기엔 불안한 면이 있죠. 이쁘게 촬영되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미니 4 프로로는
전방위 감지 센서를 통해서 장애물도 잘 피하고요. 장애물만 피하고 끝이 아니라 촬영 자체도 이쁘게 잘 해줍니다. 물론 바람이 많이 불거나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트래킹이 실패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 장애물을 피하고 또 추적 중에 구도까지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합니다. 새로 나온 DJI O4 영상 전송 시스템으로 20km까지 FHD 60프레임으로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사용에서 20km까지 터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전작보다는 조금 더 잘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신호가 빵빵 잘 터지는 것도 초보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초보들은 어디가 신호가 잘 안 터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막 날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날리기 전에 신호가 잘 터질 곳인지 확인부터 하고 날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호가 끊어질 경우가 있는데요. 아침 안개가 멋있어서 드론을 직진하다 보니까 엄청 멀리까지 왔는데 저 앞에 너무 멋진 풍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호가 줄어드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신호가 끊기는 거죠. 하지만 리턴 투 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신호가 잡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지금 보시면 신호가 왜 끊겼는지 알 수 있죠. 그 산보다 훨씬 아래쪽에서 제가 드론을 날렸기 때문에 저 산에 가려져서 신호가 잘린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저 산을 넘어가면 신호를 반사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신호가 잘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테스트 삼아서 보내봤는데 적당히 잘 넘어가나 싶더니 여기서 신호가 잘렸고요. RTH가 자동으로 발동해서 설정한 대로 고도를 높인 다음 신호가 다시 붙는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DJI O4로 신호 강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신호가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는 RTH도 꼭 필요하고요. 처음부터 신호가 잘 터지는 좋은 자리에서 RTH가 작동하지 않을 만큼 날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니4 프로에서 업데이트된 게 RTH로 미리 복귀하는 경로가 이렇게 화면상으로 3D 그래픽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자기가 날리고 있는 포인트도 H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드론을 날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줍니다. 또 착륙할 예상 지점에 그래픽으로 가이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착륙도 할 수 있습니다. 고생했어. 미니4 프로는 4K 60프레임 HDR을 지원하고요. 색상은 보통 HLG D-Log M을 지원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색 보정 같은 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보통 색상을 쓰면 됩니다. 전작보다 더 좋아지기도 했고 그냥 기본 색상 자체가 꽤 이쁩니다. 지금 엄청난 역광 상황에서도 괜찮은 DR을 보여주고요. 반대로 순광 상황에서도 색상이 꽤 이쁘죠. 무보정 원본입니다. 따라서 색 보정 없이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좋고요. 나는 이제 색 보정을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D-Log M을 쓰시면 됩니다. 기능에서 지원을 하니까 선택권이 있죠. 촬영을 하고 나면 이렇게 물이 다 빠진 색감이지만 색 보정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미니4 프로에는 고급 사용자를 위한 기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프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4K 10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100프레임은 뭐다?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영상을 담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핑을 타는 역동적인 장면도 슬로우 모션으로 담을 수가 있는데 보통 슬로우 모션 영상을 찍으면 화질이 나빠지기 마련인데 미니4 프로의 4K 100프레임은 꽤나 화질이 준수합니다. 아직도 세로 형식의 영상이 대세죠. 미니3 프로에서부터 됐던 기능인데 여전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모드로 촬영을 하다가 세로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짐벌 전체가 돌아서 세로가 됩니다. 이러면 약간의 화질 손실도 없이 세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세로 모드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샷도 여전히 유용합니다. 드론을 처음 날릴 때 구도나 이런 걸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한데 마스터샷을 활용하면 피사체만 딱 잡아주면 이렇게 알아서 완벽하게 촬영을 해줍니다. 저도 센서 드론 입문했을 때 이 마스터샷 기능으로 촬영 구도나 무빙을 많이 배우고 실제로 활용도 정말 잘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잘 찍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미니3 프로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몇 가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과연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니3 프로보다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오늘은 미니4 프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니3 프로에 있던 장점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아쉬웠던 부분들은 잘 채워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고급기에나 들어갔던 전방위 장애물 감지 센서 덕분에 360도 액티브 트랙도 가능해지고 장애물도 더욱더 잘 피할 수 있어서 인생 첫 드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입문자에게 좋다고 비행 성능이나 화질이 딸리느냐? 딱히 그렇지 않거든요. 센서 크기가 그대로인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기본 화질도 확실히 미니3 프로보다 좋아졌고요. 또 4K 100프레임이나 디로그 M 같은 더 고급 사용자를 위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기기 성능에는 만족하지만 휴대성에서 아쉬웠던 분들이나 상업 촬영 서브 드론으로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미니3 프로가 잘 나온 편이라서 엄청 혁신적인 변화는 없어서 아쉬워하실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드론 입문자나 최근 드론 기변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미니4 프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괴바 괴바.